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우리 행정법 총론 강의하는 신동욱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국가직 시험 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2022년 시험 과목 개편, 이제 필수 과목 체제로 변경된 첫 시험이라서 상당히 이제 우리 수험생들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떤 수준으로 어느 정도 레벨로 출제될까? 분명히 기존의 선택 과목 체제보다는 어려워질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은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 변화가 더 컸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치러지는 뭐 지방직이라든가 뭐 7급이라든가 이제 다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하실 테니까 요번에 이제 시험 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충격 또는 이제 당황 또 멘탈 완전 이제 붕괴됐다. 여러 가지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굉장히 이제 말이 많죠.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이미 이제 사례형 2문제, 박스형 4문제, 작년에 한 6문제 정도가 그 이전에 비하면 조금은 이제 조금 일종의 복선,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치러지는 이제 마지막 시험이었었을 때 약간은 그래도 이제 내용은 쉬웠는데 유형 자체는 약간 좀 힌트를 준 측면이 있어요. 올해 이제 사례형이 무려 5문제가 출제됐죠. 그리고 이제 박스형 2문제. 그래서 총 이제 7문제가 이제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문제 스타일이에요, 일단.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특히 이제 사례형 문제가 이제 집중됐다.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제, 좀 어려운 문제도 그렇고, 이걸 이제 당황하지 않고 누가 이제 제대로 이제 자기 실력을 발휘했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냉정하게 우리 이제 수험생들 눈높이에서 보면 당연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합격권, 수험생들 중에서도 합격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강의하는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또 다른 시험도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변별력이라든가 이제 출제자들이 얼마나 성의 있게 좀 제대로 신경 써서 문제를 만들었냐. 이제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이 정말 내공이 있는 진짜 실력 있는 수험생들과 좀 기출문제 위주로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공부한 수험생들하고는 확실하게 이제 차별화되도록, 또 변별력,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어떤 스타일로는 사실 이제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거는 너무너무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굉장히 신경 쓴 문제다. 그거는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가 좀 어렵긴 했는데 지저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본 사람 뭐 맞추고 안 본 사람 맞추고 못 맞추고 이런 정말 조문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소거하고 또 문제를 열심히 푼 또 연습을 한 이런 친구들이면, 그리고 이제 여전히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처음 등장한 지문들, 처음 출제된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문들 때문에 이제 또 맞출 수 있는 문제도 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이제 실력 제대로 이제 검증하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인사혁신처에서도 확실하게 그런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최소한 이제 지방직은 이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요런 이제 스타일 기조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반응은 정말 이제 뭐 엄청났죠. 그래서 좀 그건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이제 과도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출제가 막 개판이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은 약간 이제 좀 오버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시험은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그래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 잘 보세요. 90점, 95점.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까지 이제 100점 맞은 친구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제 수강생 중에서도 95점, 90점. 그러니까 합격권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8점 이상 맞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 이제 이런 스타일에 전혀 적응을 못 해가지고 또 다른 과목 때문에 시간이 쫓겨가지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 못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도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이미 여러분 풀어봤고 또 답도 다 맞춰보셨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합격권 수험생들,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작년 대비 뭐 또 평균적인 수준 대비 좀 한두 개, 두세 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었어도 나온 점수를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고 지금 이미 합격권에 도달한 수험생들은 이 강의를 뭐 전혀 들을 필요가 없고 안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봐야 될 분들이 중요하죠. 정말 내가 이제 또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 지방직, 뭐 이제 군무회라든가 이제 7급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 뭐 단기간에 뭐 절대적인 실력이 부족하다면 단기간에 이제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요번에 이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정말 실력 발휘도 제대로 못하고 실수도 이제 많이 했다. 그런 분들은 잘 대비를 하시면 충분히 이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요. 여전히 뭐가 중요하냐면, 여전히 앞으로의 대책 중요한 거는 여전히 이제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여러분 장악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기출문제 출제됐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소거 방식으로 문제 푸는 스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았어요.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여전히 중요하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최신 판례 특강을 별도로 진행을 했고, 또 이제 최신 판례도 이제 너무 가까이 있었던 최신 판례, 뭐 바로 직전 판례 이런 거 많이 안 나왔어요. 2020년 판례 뭐 이제 기껏해야 이제 그런 정도.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법무사 3원 채용 승인 사건 작년에도 나왔고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농지법상 이행강제 이거 작년에도 나왔고 이제 쟁점만 약간 바뀌었지 똑같은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최근 판례지만 이미 또 선보인 판례들이 있고 정말 처음 나온 판례도 있긴 있는데 역시 아주 지엽적이진 않고 나올 수 있는 수준인데 또 다른 지문과의 관계에서 또 이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혹시 안 보셨다 하더라도 저희 이제 최신 판례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최신 판례는 다 커버가 됐어요. 그 부분 이제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지방직 때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 기출문제집 보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1200페이지 육박하고 문제가 1570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7급, 9급, 또 변호사 이런 분 큰 난이도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9급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 변호사 시험 문제까지 뭐 포함이 돼 가지고 사실 9급 수험생들을 위한, 물론 이제 7급 수험생들도 이제 제 수업을 많이 듣긴 있는데 근데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돼 가지고 그래서 사례형 문제를 다른 문제집보다는 제가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실전 동형 문제도 마찬가지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좀 더 어려운 문제들로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 이제 적응을 해야 앞으로 이제 전공 과목 위주의 경쟁이 되는 시험 흐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일찌감치 저는 해오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는 수험생들도 있었지만 조금은 어려운 수준으로 강의하고 또 이런 부분들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지엽적인 거, 너무 어려운 거, 뭐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다 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9급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에, 7급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제가 다른 과목은 뭐라고 멘트하기 그렇습니다만은 국영사, 이 교양 과목, 필수 과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과목들이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시험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도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전공 과목 위주로, 각 전공 과목. 이건 다 공통이잖아요. 직렬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행정법, 행정학, 뭐 세법, 회계학, 뭐 노동법, 또 국제법, 이런 식으로 전공 과목. 그래서 이제 점점 전공 과목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무게중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공 과목이 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행정학이 많이 어렵진 않다고 들었는데요. 이 국영사에서는 여러분 이제 큰 실제로 편차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두 개 차이에요. 세 과목을 합쳐서 한두 개. 그런데 전공 과목, 그 중에서 행정법에서만 뭐 여러 개 이제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제 결국 이번 시험은 행정법을 보는 직렬에서는 핵심적인 이제
관건이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계략적인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자, 1번 그 신뢰 원칙에 대한 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뭐 사실은 크게 부담이 안 되게 쉽게 풀 수 있었던 거죠. 1번, 2번 지금 다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건축주, 건축사이고 그래서 이제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적 견해 표명 관련해 가지고 사정 변경이죠. 사회적 범석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공적 견해 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이 조금 낯설 수는 있어요. 우리 이제 뭐 기본서에 다 있는 판례들인데 근데 이제 부진정 소급회에 관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영향이 없는 건데 딱 4번 보는 순간 어때요? 이게 이제 정답이잖아요. 이 민원 상담. 병무청 담당부서 담당고문의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지 않은 채 민원봉사 담당고문이 상담에 응해서 안내한 거. 신뢰한 경우도 신뢰 본칙이 적용된다. 최근 신뢰 본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원 상담 차원에서 뭐 조촉사항 없음, 일반론적인 어떤 견해 표명 이런 부분들은 공적 견해 표명 선행 조치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3번이 혹시 낯설었다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은 크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딱 1번 보면 이게 사례형으로도 많이 나왔던 거죠. 이거 사례형으로도 자주 나오는 옳지 않은 거. 영어가 최첨이 나중에 행정 쟁송 절차에서 취소. 그러니까 취소의 소급표, 형성력, 그 영업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이다. 자, 무허가 영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영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허가 영업이죠. 영업을 하면 무허가 영업이 되는 건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그럼 취소 판결에 이제 소급표잖아요. 소급표로 이제 취소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운전면허, 뭐 정지 또는 뭐 취소 처분 똑같아요. 이게 다 출제된 적이 있다고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기간 중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죠. 무면허. 근데 나중에 이렇게 소송에서 취소되면 역시 이제 소급표 때문에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아닌 거죠. 자, 이건 그러니까 1번 딱 보면 그건 나머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문 자체로 놓고 보면 이제 뭐 2번, 3번 맨날 나오던 거 4번이 보면 조세부가처분 취소한 행정 판결이 확정됐고 부가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 판결은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이거 좀 낯선 거긴 하죠. 그러니까 조세부가 처분이 취소됐다. 그게 확정이 되면 소급해서 역시 효력을 잃게 되잖아요. 이것도 일본하고 똑같아요.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돼. 그러니까 조세 포탈죄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 이거. 조세 포탈이라는 게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서 이제 처벌되는 거잖아요. 조세 포탈. 근데 그 조세부가 처분이 취소가 돼서 확정되면 안 내도 되는 게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낯선 지문이 섞여 있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1번, 2번, 3번 특히 1번 지문 이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지문이 있다고 4번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이런 건. 근데 4번까지 보게 되면 또 이제 어렵게 느껴지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이 다단계 행정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은 까다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1번 지문. 공유산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 제한을 받아 이루어진 민가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행위 또는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행위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행위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벌에 해당한다. 이것도 이제 뭐 최근 판례 중에서 나온 건데 이제 다 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행위만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행위. 얘도 처분이고 이것도 처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이다. 근데 이 문제도 이게 자, 아리까리 했다고 칩시다. 2번 맨날 나왔던 거죠. 부지 사전 승인 처분 후 건설화 처분까지 내려주면 건설화 처분만 흡수돼서. 그 다음에 공정운에 부당한 공도에 한 사업자가 관행부가 처분한 뒤 이게 이제 잠정적인 거잖아요. 다시 자진신고를 이유로 감면 처분한 경우 선행처분 후행처분에 흡수돼 소멸하는 선행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부하다. 맞죠? 그리고 4번도 이것도 자, 4번도 약간은 까다로울 수는 있었어요. 이게 확약에 대한 건데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이게 내인가가 강학상 이제 내인가 내어가 확약이죠. 그 본인가 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했다. 다시 본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인가 여부 처분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인가 취소는 처분에 해당한다. 자, 맞아요. 그러니까 내인가 자체는 여러분 확약이니까 확약은 처분이 아닌데 내인가를 최종적으로 취소해버리면 이건 이제 처분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이제 기본 강의 때 다 했던 겁니다. 이게 교재에도 다 있는 거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다. 이건 뭐 난이도 이제 뭐 한가 중상 정도로 뭐 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거다. 기본서에 있고 또 최신 판례에서 다뤘고 2번, 3번은 당연히 소거되는 거고. 자, 4번. 자, 행정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여기도 이제 하자 승계 되냐 안 되냐. 자, 여기 이제 정말 이것도 자, 하자 승계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출제된 게 4번이에요. 선행처분인 공무원 직위 처분과 후행 직권면직 처분 사이 하자 승계 인정돼. 이게 답이죠, 이게. 이미 많이 나왔던 거예요. 기출 수준이에요, 기출 수준. 뭐 1번도 이제 뭐 하자 승계 안 되는 거고 보충 편의 처분과 공익근무원 소집 처분. 그리고 이제 2번 건물 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정이 발생했다면 철거명령 하자를 이유로 이 개통실비는 그렇죠. 여기 이제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개통실비 승계되는데 당연무효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툴 수가 없는 거죠. 자, 3번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자, 이게 당연무효이면 또 이제 승계가 되죠. 당연무효인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실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 그래서 이제 3번도 맞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4번. 자,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하자 승계 안 되는 것 중에 이 대표 판례라고 이제 문제 풀면서도 엄청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4번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이 첫 번째 사례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도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옳은 거 그래서 이제 민간 시민단체 A는 관할행정 B에게 개발사업 승인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 사유를 들어 거부했다. 자, 1번 A는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 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중개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다툴 수 있다. 자, 요게 맞죠. 요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 자체로 특별한 추가적인 어떤 법적 이익이 침해될 필요가 없다. 거부 처분 자체로. 자, 이게 많이 또 출제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나왔는데 혹시 불안하면 나머지 같이 볼 수 있잖아요. 보면 이제 또 다 소거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A가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경우는 B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공개 이행을 관한 당사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자, 여러분 이해관계가 있건 없건 사실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거부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이야, 항고소송. 그래서 이제 이행을 관한 당사소송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번 일부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때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에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일부 취소 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분적일 때 여기도 이제 충분히 쉽게 그어질 수 있는 내용이고. 4번 B의 비공개 사유가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된다. 자, 많이 출제됐죠. 여기도 꼭 재판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것도 뭐 기출 뭐 엄청 많이 됐던 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그래서 어렵게 느껴져서 근데 이제 어려운 거지. 이 지문을 딱 놓고 보면 충분히 골라질 수 있는 거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져요,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 6번. 자, 항고소송에서
수업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최신 판례 그대로 해줬던 건데, 이거 근데 작년에도 이제 쟁점만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농지법상 이행강제분, 건축법상 이행강제와 달리 어때요? 비송사건 절차법 특별 절차가 있죠? 전형적인 그래서 이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 부가처분 하면서 재결차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면 항고소송 재판관들이 생긴다. 아니라 그랬어요. 잘못 안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여러분 그 심판법에 오고지 불고지 그 문제하고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뭐 기간 잘못 알려주고 이제 행정심판법에서 하고 소송법에서 이제 관할이 없는데 관할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소송법상에 뭐 관할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건 그래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거기 이제 전형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데 이건 아니다. 이제 작년엔 그 쟁점이 나왔고 또 취급시험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데 대상이 된다고 알려줬다고 해서 관할이 생기는 건 아니다. 건축법상 이제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거 이제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있죠, 여러분. 나머지 지문에 있는 게 또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이제 1번에 이제 뭐 취소 판결 받더라도 이부상태 원상회복은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럼 취소과 범상이 이게 없으므로 그죠? 소위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각하해야 되는 게 원칙. 그다음에 이제 해임 처분 취소송 중에 임기 만료된 해임 처분의 질을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임기 만료일까지 보수직을 구할 수 있는 경우 KBS 사장 이런 사건이죠. 이런 경우 범상 이익이 있다. 지방원 사건에서 마찬가지. 자, 그다음에 4번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차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 절차 형식 위법, 내용 위법 등을 뜻한다. 그죠? 재결 자체. 그래서 이제 뭐 이 권한, 그래서 주체, 뭐 절차, 형식, 또 이제 내용상의 위법,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요게 또, 자, 처음 등장하는 판례가 나왔죠. 3번 지문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지문하고 이 상관없이 지금 1번 쉽게 고를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출제가 됐던 이제 기출 수준이죠. 옳지 않은 거. 군인야구부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의 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됐을 때, 거부되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성 지급,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 거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다퉈서 그래서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때 그래서 당사성으로 이제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거부되면 항고소로 다퉈야 된다. 그다음에 2번 이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사건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도 제가 이제 직전에 마지막 특강할 때도 쪽집게 특강, 뭐 최종적인 특강 했죠. 이건 그러니까 중요한 판이니까 계속 나올 거니까 전체 쟁점을 다 또 다시 정리해 줬었어요. 이거 공법 관계고, 이거 공법상 의무이고, 그래서 이제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취소하는 거 항고소로 다퉈야 된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이게 이제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승인을 반드시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제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법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3번이 이제 좀 까다로운 지문이었죠. 처음 나온. 사무처리 긴급성으로 인해서 해양경찰 직접적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 작업을 한 경우 사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여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을 국가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무관리하고 이 부당이득은 둘 다 민사소송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무. 그리고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당이득은 많이 나왔죠. 부당이득이 훨씬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무관리 법률상 의무 없이 그래서 이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서 또 타인으로 하여금 이제 이익을 얻게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이제 비용들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건데 이건 이제 민사 법률 관계입니다. 민사소송법 민법이 적용되는 거고 부당이득도 마찬가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했을 때 반환을 청구하는 거.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이 판례 자체를 몰랐어도 좀 눈치로.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요번에 많은 거예요. 모든 지문이 예전에 웬만하면 다 기출지문 깔려 있었고 그냥 쉽게 다 OX 되는데 OX 잘 안 되는 지문들이 막 한두 개씩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1번, 2번, 4번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왔던 수준이에요. 이거 한두 개 섞여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모르는 판례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지문들을 꼭 같이 상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환매권 전부, 환매금액 증감소송, 민사소송 이거하고 이제 85조 토지보상법에 이제 또 보상금 증감소송하고 이제 구별도 하셔야 되죠. 토지 수용재개와 관련된. 자, 여기도 이제 기출됐던 거고. 그 다음 8번. 자, 양벌 규정. 자, 이것도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거예요. 헌법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이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 거고. 왜냐면 이제, 헌재 판례 그 양벌 규정에 이제, 이건 7급 시험에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로도 많이 다뤘던 거예요. 그 3번이 약간 이제 주의를 요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종업원이잖아요, 종업원. 행위자가 보통 종업원이고, 종업원을 처벌하는 외에 이제 법인, 영업주도 같이 처벌하는데, 이번 지문에 근데 이제 종업원 범죄 성립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각자 자기 책임이에요. 많이 출제가 됐죠,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기본 지문이고, 그리고 3번이 이제 약간 낯설을 수 있는데,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법인이라는 게, 여러분 삼성전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대표이사, 대표. 법인의 대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법인 대표자는 대표자의 고의 과실은 곧 법인의 고의 과실이에요. 곧 법인의 고의 과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직접 뭘 하는 게 아니라 요 대표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실제로 법률행위를 하고 계약도 하고, 그래서 대표이사는 아무나 안 시키죠. 대표자, 그 삼성전자 대표자의 고의과실은 곧 법인의 고의과실. 종업원 행위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이걸 이제 구별하면 되죠. 근데 그 대표의 고의과실은 곧 법인의 고의과실, 대표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업원의 고의과실을 기계적으로 아무 기책사유 없이 법인의 기책사유 없이 처벌하는 것은 그건 책임지에 반하죠. 대표자의 고의과실을 곧 법인의 과실로 봐서 대표자가 잘못하면 법인을 처벌하는 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3번에 조금 이제 정답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이제 틀렸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1번, 2번은 맞는데 3번, 4번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3번으로 좀 이제 오답을 체크하신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4번에 보면 양벌 규정한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 처벌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자, 요게 이제 틀린 거죠. 여러분 이제 양벌 규정에서 법인 처벌이 보통 뭐죠? 주로 이제 형벌이죠, 형벌. 주로 벌금형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적 제재가 아니라 형벌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행정벌. 그 중에 이제 행정형벌, 질서벌이 있잖아요, 질서벌. 자, 이 형벌이 형법상의 형벌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 전부 다 이쪽 이제 형법상의 그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을 달리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지금. 형법상의 형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과징금에 대한 거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자, 기본적으로 다 출제됐던 바운더리예요. 1번 독점규제 공정거래 범성 과징금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가처분 당시까지 부과한 책임 확인한 사실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돼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이 선정 기준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해서 새로운 부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맞습니다. 기출됐던 범위예요. 또 영업정지 가름하에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적 과징금 부과액, 통상 재량이죠. 재량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영업정지를 시키는 대신에 변형된 과징금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3번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행복권 실행이 아니므로 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위에 과징금 부과하는 거 이중처벌금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이중처벌금 원칙 위반되는 판례는 하나도 없다 그랬죠. 맞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요게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과징금 중에서 과징금 부과할 거냐 말 거냐.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기본적으로 재량인데 얘는 이제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자 과징금은 기속행위로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이제 정답이죠. 자, 역시 우리 이제 기본교재 다 있는 판례고, 그래서 좀 예외적인, 그래서 이제, 과징금의 형태라는 거,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10번,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1번 판례, 너무나 유명한 판례죠. 역시 기출됐던 거고, 우리 문제할 때 제가 논산훈련소 사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신과 함께 영화 얘기도 하면서, 그게 이제 그 사건이죠. 국가배상 조건의 소멸시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 소멸시 완성을 주장한 것이 신성실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 이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에 선임하사가 훈련병 구타해가지고 사망했단 말이에요. 구타해서 사망한 사건이죠. 근데 이게 누가 주도한 건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이 중대장이 이제 은폐라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이제 은폐를 조작을 지시를 하고 사실 이제 이 선임하사 입장에서는 그 이제 상명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일단 갚아주고 그래서 이제 선임하사에게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봤던 사건이에요. 자, 이 판례도 그러니까 1번 지문도 기본 공부량을 채운 친구들은 바로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2번도 이제 계속 나왔던 거고. 자, 3번은 이제 작년 또 7급 시험에 나왔던 거고 최근에 좀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직무수행하면서 근거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국민의 이익과 관계. 그러니까 사익, 개인적 어떤 이익 전적으로 또는 부수라도 이제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이나 내부 질서를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해도 국가 등은 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전히 공공 일반의 이익, 내부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상당 인과관계 배상 책임 인정하지 않아요. 자, 뭐 4번도 이제 뭐 옛날 너무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 넘어가셔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연달아 이게 사례 문제가 또 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사례 문제의 특징이 이제 19번, 20번도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요거 이제 두 개 묶어가지고 다음 사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그리고 이제 그냥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뒤쪽은 이제 옳은 거 이렇게 해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건축주 갑은, 토지소유자 을과 매매계약처럼 을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을의 토지에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을 관할 행정처인 A시장으로서 받았다. 자, 매매계약서면 갑이 잔금기일내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 해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갑은 건축을 포기 철회하기로 갑과 을이 약정하였다. 자, 을은 갑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갑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자, 1번 착공에 앞서 갑의 기축사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을은 A시장에 대해서 건축과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자, 이것도 여러분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그래서 이제 이 갑의 기축사로 이제 사용할 권리를 상실하면 이 철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건축원은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 행정처로서 허가를 할 때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한 형식을 심사한다.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허가를 할 때는 이게 뭐 땅 주인이냐 아니면 이제 그냥 임대한 사람이냐 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 심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명의만 빌려가지고 이제 친구 이름으로 이제 건축허가를 받게 하고 전주는 따로 있고 나중에 이제 자기 명의로 건물이 지어지니까 소유주 행사에도 배후에 있는 실소유자가 그래서 이제 원시 취득하는 뭐 그런 판례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이 명의자 그래서 허가 받은 자가 막 실소유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관련 쟁점이죠.
3번 A씨장은 건초가 당시 별다른 하자 없었고 철회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건초가를 철회할 수 없다. 자, 이게 틀렸잖아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철회 취소의 개념. 처분청은 어때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도 또 원래 철회라는 게 별다른 하자가 없어도 그래서 이제 철회를 할 수 있죠. 후발적 사유. 그래서 이제 취소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 행정기본법에도 이걸 명문화했고.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철회권 행사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할 만한 충당 공익사항의 필요 또는 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 필요 등의 상대방의 이익을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이제 이 법이 형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당한 3자의 어떤 이익을 침해가면서까지 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해쳐져 가면서까지 이게 이제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 형량을 하는 거예요. 형량은.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갑을병정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다. 자, 해당 조항에 대해서 법원의 위헌범 심판 제청에 따라 헌재가 자, 위헌 결정을 하였다. 자, 단 갑을 병정은 모두 위헌범 심판 제청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자, 여러분 이거 맨날 나온다 그랬죠. 이거 우리 기출문제집에 보면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쟁점이 이미 다 있어요. 반복해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거 이제 행정법 교수들은 엄청 좋아한다 그랬죠. 헌법, 행정법. 그래서 변호사 시험 같은 데는 맨날 나온다 그랬죠. 여기도 이제 헌법적 쟁점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두면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맨날 과세 처분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 이 부담금 부과하는 것도 똑같아요. 부담금 부과 처분. 이게 이제 보면 그래서 뭐 소송이 제기되고 그래서 이제 뭐 위헌 뭐 제청 뭐 신청을 한다든가 직권을 제청한다든가. 근데 지금 이제 갑을병정 모두 이제 제청 신청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해도 있잖아요. 법원이 직권을 이제 뭐 위헌 제청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헌재에서 이 관련 법이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거죠. 이제. 위헌 결정. 그럼 이제 그 위헌 결정이 이제 소급표 때문에 이제 보통 위헌 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종 사건. 그러니까 당해 사건은 보통 이제 위헌의 계기를 마련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소송으로 이제 제기했고 소송 중에 뭐 위헌 제청 신청을 했다든가 위헌 제청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동종 사건. 그 이제 위헌 제청 신청을 안 해도 이렇게 이제 위헌 이제 제청 보통 이제 한 경우 그리고 이제 위헌의 계기가 된 사건. 그리고 보통 이제 병행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법원의 사건이 계속 중인 거예요. 제청 신청도 안 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다 위헌의 소급표가 미쳐요. 이런 경우는 제청 신청 안 해도. 그래서 1번에 보면 부담금을 납부했대잖아요.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가정력이 발생했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도록 이미 납부한 부담을 반환받을 수 없다. 그죠? 이런 경우는 소표가 안 미쳐요. 이미 불가정력이 발생해버립니다. 불가정력. 제소기간 경과돼서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해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소표가 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까지 소표가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보통 취소사유. 당연 무효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취소사유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도과돼버린, 오래돼버린 이런 사건까지 소표가 미치지는 않는 거예요. 자, 2번에 보면 을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부담금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을이 위헌범 심판 제청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을에게 위헌 결정의 소표는 미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했고 그 부담금 그 동일한 부과 처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청 신청은 안 했지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제청 신청 안 했지만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거예요. 이런 경우도 소표가 미친다 이거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중인 사건까지 소급표가 미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한 보통 일반 사건이라고 하죠. 일반 사건. 위헌 결정. 예를 들면 위헌 결정이 뭐 2022년 4월 2일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렸다. 그럼 이제 4월 2일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걸 뉴스를 접하고 그때 이제
비로소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분 자체는 이제 과거에 받은 거죠. 과거에. 최소한 이제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그런 사건일 때.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이 부당공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기각제 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송달로부터 90일 내에 취소를 제기했다는 이런 경우도 이제 인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 일반 사건 또는 이제 병행 사건에 포섭될 수 있는 경우예요. 요게 이제 언제 그러니까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고 그리고 기각 결정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어찌 됐건 부당공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헌 결정 이후에 이제 제소를 해도 90일 안에 이렇게 제기하면 되고 그 처분 자체는 이제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은 처분이면 괜찮아요. 그 맥시멈으로 요 1년 요 사이에 이제 부과된 처분이면 그러니까 행정심판 그리고 이제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4번은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 부가처분에 대해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당금 납부가 확정되었고 위헌 결정 전에 정해재산에 대한 압류까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당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속행할 수는 없죠. 동작 그만이라 그랬잖아요. 더 이상 이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 자, 근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정답 체크가 가능한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그 4번 지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최근 판례 중에 아주 이제 최근 아닌데 역시 우리 최신 판례 다 다뤘던 겁니다. 이거. 근데 여기 보면 1번부터 한번 보세요. 불이행시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의 내용에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거 아니다. 자, 그죠? 불이행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 이게 그러니까 20번 문제에 관련된 겁니다. 불이행 형식이건 총리령 형식이건 대통령령 형식일 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법규명령 형식의 이제 행정규칙, 법규적 성질을 갖는 거고 불이행 형식이나 총리령 형식은 이제 제재적 처분 기준, 내부 사무 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향정성 치료제 요양급여 인정기준이란 복지부 고시. 이건 이제 처분적 성질이 인정되는 고시죠. 청소년 위해 맺힘을 고시 사건도 그렇고 다른 집행이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와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 항고송 대상자들은 처분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법계적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 이거 너무너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위임의 근거가 없다가 있으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효력 상실, 무효가 되죠.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한수원, 즉 회사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정비공사, 기기 수리 공급자에 대한 관리 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재정 운영하고 있는 공급자 관리 지침 중 등록 취소, 그에 따른 일정 기간 거래 제한 조치 규정들은 상위법 내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이거 이제 행정규칙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3번을 알 수 있잖아요. 뭐 1번, 2번, 3번은 늘 나오던 수준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게 낯선 게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가 이제 기본적인 지문이라는 거예요. 자, 14번 문제 봅니다. 자,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자, 1번 구체적 계획을 위반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송 대상인 처분에 당하지 않는다. 자, 이게 맞죠, 지금. 기본 방향을 정하는 내용의 그냥 행정계획. 지침이 되는 기본 방향. 그래서 이제 도시 기본계획 이런 게 대표적이죠. 얘는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번이 맞고. 2번 공상계약이 법령 위반되는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손에 의한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얼핏 공상계약 당사손 이렇게 이제 좀 맞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자가 있다 그랬어요.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다. 뭐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입법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하자가 있으면 그냥 무효예요. 하자가 있으면 무효사유, 취소사유 이렇게 나눠보지 않죠. 공정력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그냥 이제 무효다, 무효. 무효사유, 취소사유 구별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공정력이라는 게 이게 없다 이거예요. 공정력. 자, 그래서 이제 2번도 틀린 거고.
자, 그다음에 3번 지도 권고 조언 등 행정 지도 법령 근거를 요하고 항구송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비권력적 사실이죠. 전형적인 법률 유보, 법률의 위임, 작용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고 항구송 대상인 처분도 아니죠. 4번 국가를 당사로 계약이란 법률에 따라 국가 당사자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야 원칙으로 행정법원 관할을 그랬는데 민사법원이야 이거. 왜냐? 이게 사업상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 자치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5번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이제 이번에 이제 법령이 좀 상당히 적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법령 문제죠. 뭐 역시 판례가 섞여 있긴 하지만. 자, 일본의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 법원의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사전통지에 생략할 수 있죠. 이번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을 제한되는 경우나 당사 의견 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역시 생략할 수 있고요. 자, 3번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요게 틀렸어요. 자, 요게 이제 또 처음 등장한 거죠, 이게. 근데 자, 여러분 1번, 2번 기본적인 법령 맞죠? 4번 보세요. 대통령이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통지 절차 거치지 않은 경우 해임 처분을 위반하다. 이건 이제 뭐 취소 사유로 받고 위반하다고 봤어요. KBS 사장 사건 너무나 유명한 판례잖아요. 많이 나왔고. 자, 1번 맞아요, 2번 맞아요, 4번 맞아요. 3번 잘 모르겠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3번이 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차법이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성질상 절차를 거치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 이제 절차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을 때요. 그래서 이 별정 공무원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 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적용된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결국 다른 지문 때문에 역시 3번 판례 자체를 몰랐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취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대한민국에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동포 사증말 고업처분의 취소가 범상 이익이 있다. 이건 스티브 유 사건이죠. 또 이제 그런 관련 판례들 계속 얘기했죠. 그 스티브 유 그 사건. 그래서 이제 그 자체는 또 관련된 쟁점이 계속 나온다 그랬었어요. 오랜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외동포, 지금은 아니야. 외국 국적 동포. 그래서 이제 고국 방문, F4 비자 신청을 했는데 이제 거부됐을 때 그걸 다툴 수 있다. 그러니까 순수한 외국인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순수한 외국인.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대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했는데 거부됐을 때 그건 다툴 수 없어. 근데 또 국내에 있는 외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은 또 이제 원고적 격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세 가지로 제가 얘기했어요. 순수 외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 그리고 스티브 유 이런 식으로. 이런 사건 같이 다 알아둬라.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또 2번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번.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 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치 요구 취소를 구할 당사 능력, 원고적 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가 이게 틀렸죠. 그 딱 3개라 그랬어요. 3개. 국가기관이 항고소를 제기하는 거. 이거 이제 소방청장 사건, 그 다음에 시도 선관위원장인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조치 요구에 다툰 사건이 있고, 서울시가 양양군수를 상대로 지자체가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 건축협의 취소 다퉜던 사건. 그거 다 이제 예상했던 거고, 나왔던 거고 또. 자, 그리고 뭐 3번, 4번도 다 이제 기출된 수준이에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도 여러분 조금 뭐 박스형이니까 부담스러워 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인 걸 소거하다 보면 그냥 답이 너무나 쉽게 나와. 오히려 이런 게 쉬울 수 있어요. 항구송, 즉시강제 물어봤잖아요. 즉시강제. 항구송 대상에는 처분이죠. 즉시강제도.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 자, 이게 여러분 몰랐다고 칩시다. 이건 이제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벌이죠. 행정벌. 그리고 이제 대이직강, 즉시강제, 이제 대이직강하고 한 세트인데, 즉시강제는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거. 이쪽은 이제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했을 때. 그러니까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과 이제 질서. 이쪽이 이제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예요. 행정벌이. 자,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자, 이게 맨날 나왔잖아요, 이거. 법률의 근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이직강, 즉시강제, 행정벌 전부 다.
엄청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신체, 재산에 이제 규제를 가하는 건데. 자, 일단 그러니까 이해 확실하게 틀렸죠. 기억번은 맞죠. 뭐 니은번도 이제 틀린 건데.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이 그냥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옳은 것만 그랬잖아요. 옳은 것만. 그래서 이제 디귿번 들어간 거 이제 일단 막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디귿번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기억번 이렇게 이제 좁아지는데 또 니은이 들어가서 이게 틀린 거고. 그래서 이제 3번이 저절로 답이 되네요. 강제 건강진단 예방접종 대인적 강제수단. 대인적이잖아요. 위법한 즉시 강제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18번이 굉장히 보니까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18번. 근데 17, 18, 19, 20이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뒤쪽에 포진시켰는데, 자, 이것도 소거 방식으로, 이거 그래서 소거 방식으로 맞춘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맞췄을 거예요. 왜냐면 디귿번은 이건 처음 나온 판례고, 이게 뭐 책에도, 어떤 선생님 책에도 이건 없어요. 제 책에도 이제 없고, 이거는. 그리고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거고. 자, 근데 디귿, 리을도 조금 상대적으로 낯설긴 해요. 리을까지 뭐 맞출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기역, 니은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기역, 니은은. 왜 알죠? 너무너무 기본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어떤 의도를 이제, 자, 그리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 그랬어요. 없는 경우. 자, 일단은 딱 바로 2번 없는 경우 바로 또 꼽히네요. 그죠? 니은번 바로. 왜냐면 이건 특별법이잖아요.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어 중토수에 이의 신청한 경우. 이게 이제 특별심판이잖아요. 일반 행정심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니은번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번이 일단 들어가야 되죠. 니은번 들어간 거 일로 이렇게 압축이 되네요. 그죠? 이거 이제 무조건 나갔고. 기억번 뭐야? 기억번도 너무너무 기본적으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 또 행정심판, 행정소송 엄청 이거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임의적 선택적이라고 그랬죠. 이의 신청으로 갈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이의 신청과 구별되는 일반 행정심판, 이건 이제 특별 행정심판이 아니라 순수한 이의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고 니은은 맞고. 그러니까 기억 들어간 거 지워내면, 그죠? 이제 이거밖에 안 남잖아요. 또 이제 니은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러다 보면 디귿, 리을을 몰라도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저는 나름대로 이것도 여러분을 배려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황하지 않고 보면 좀 이거 처음 내서 미안하긴 한데, 니네들 소구하면 공부한 애들은 기억, 니은은 알지 않냐 이거지. 기억, 니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보다 보면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차분하게 행정심판법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 절차를 고르라는 거잖아요. 특별 절차. 그래서 이제 니은 디귿이에요. 니은 디귿. 그러니까 이제 난민법이 우리 공부 범위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난민 불인정에 대해서 이제 뭐 취소를 제기한 이런 판례들은 또 있잖아요. 그 위명으로 미얀마 국적의 이제 갑이 의뢰 이름으로 의뢰 요건 이조해가지고 들어온 사건에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 적법하다. 그런 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전 단계로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한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난민법 이제 규정이에요. 난민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그냥 이제 소송으로 가라 이거지.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의 신청하면. 그리고 리을벌은 이제 또 되는 거, 행정심판법상에 이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리을번은 여기서 이제 답이 아니니까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니까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도 이제 그 기억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자, 어찌됐건 디귿 리을을 몰라도 답이 나오는 거다. 소구하다 보면. 기억 니은만 확실히 알아도. 근데 기억 니은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량이 채워진 친구들은 이거를 뭐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시험장에서 당황하다 보면 이런 이제 문제의 의도가 안 읽히고 막 이 낯선 것들 또 보이다 보면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만 알아도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데 둘 다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오답률이 높았어요. 아시겠죠? 그만큼 이제 여러분만 당황하고 여러분만 막 힘든 게 아니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 기본 실력을 차분하게 발휘한 사람도 맞춘 사람들도 많잖아요.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19번, 20번도 일단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출제자들의 이제 의도가 반영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19번, 20번도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에 속했고, 근데 좀 20번은 조금 더 그렇다 하더라도 19번은 또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에서 커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옳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걸 찾는 것보다 어렵긴 하죠. 건설회사 A는 자,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갑수요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지방토지수용원에 재개를 신청해서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수용제기를 받았다. 자, 1번 갑이 수용제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진행, 토지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하는 효력이 자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토지보상법 규정이죠. 그러니까 집행부정지 원칙하고 같은 법리예요. 뭐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소송이 사업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사업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틀린 거고 2번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원을 상대로 수용제결에 대해서 지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물어본 거예요? 원처분주의 재결지. 이게 원처분주의잖아요. 수용제결에 대해서 지송제결. 수용제결. 토지수용을 상대로. 근데 이게 이제 뭐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원에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임의적 절차예요. 이의신청에 의한 중토수 이의제결이 있어도 이 토지 수용회네, 이 지방토지수용회를 피고로 수용제결이 이제 소송의 대상이죠. 원처분주의. 근데 바로 이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이의신청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취소. 보상금 증감, 보상금을 다투는 게 이게 이제 당사소송인데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당사소송이니까 틀린 거고. 그리고 수용 자체를 다투는 거니까 돈만 다툰다는 거죠. 수용 안 다투고. 이건 당사소송, 형식 당사소송. 뭐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엄청 중요하다고 이건 그 더 지엽적인 그런 절차들은 몰라도 최소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비교에서도 많이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3번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 토지 인도를 거부할 경우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대집행에서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토지 건물은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직접 강제를 해야지. 자, 그래서 2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이죠. 자, 이게 또 약간 어려운, 또 이제 많이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은 또 일단 지문도 길고 옳은 거 찾는 거라서. 근데 여러분 작년 국가직 20번 문제가 이 정답만 놓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정답만 놓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제재적 처분 기준, 또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 중에 이제 부령 형식, 대통령령 형식. 근데 이제 총리령 형식으로 그것만 바뀌어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행정규칙이고 대의적 구성력이 없고 재판규범이 아니다. 그 쟁점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맞는 건데, 자, 일단 갑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 반환을 구하는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과징금에 대한 이 반환, 이게 당사소송이 아니에요. 이게 과징금 자체에 대한 이제 불복은 취소로 다투든가,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당연 무효이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다투든가. 그래서 이게 당사소송의 문제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A씨 시장이 과징금과 처분을 함에 있어. 자, 과징금과 통지서 일부 기재가 누락돼요. 이를 이유로 갑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과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한 경우 A씨 시장 취소 절차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과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 누락하지 않은 취소됩니다.
자, 하자의 치유를 물어본 거죠. 자, 하자의 치유는 쟁점이 뭐예요? 여러분, 취소사일 때만 치유가 되죠. 무효일 때는 안 되죠. 그리고 시기가 언제까지요? 쟁송 제기 전까지.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 기간. 소송 중에는 안 돼요. 사실 변론 종결 시까지 뭐 상고심 계속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틀린 거예요. 하자의 치유 시기를 물어본 거죠. 쟁송 제기 전까지. 자,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청소년 고양이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하거나 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 전부 일부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부 기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총리령에서 정하는 처분 기준. 그러니까 이건 부령 형식, 즉 시행규칙 형식. 그건 이제 뭐 총리령 형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성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건 부령에서 정하고 있건 그건 재판규범이 아니고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없고 그건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건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재판규범으로서 인정돼요. 이게 이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성질을 물어본 거다. 총리령 부령 형식은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과 처분의 취소 계속 중에 A씨 시장 갑이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건 뭘 물어본 거예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어떤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에서 가능한데, 자, 청소년 고용한 적이 없다 주장하면서 제기한 부가처분에서 아예 전혀 다른 사유죠. 시장이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 판매한 사실을 추가하는 거. 이건 동일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 변경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질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제한적 허용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쉽게 소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 그래서 이제 소거될 수 있고 2번 소거될 수 있고 치유의 이제 기본 쟁점.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쉽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지워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번이 행정입법의 성질,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의 성질을 물어보는 건데 어찌됐건 이제 시간에 쫓기고 또 이제 계속 멘붕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자포자기 집중력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시간이 너무 이제 부족해서 찍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소거 방식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자, 어찌됐건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튼 고생하신 분들은 이제 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 잊어버리시고 이 다음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의 이런 스타일로 또 나왔을 때 내가 과연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요번에 이제 제가 냉정하게 봤었을 때 그 4개죠. 그러니까 80점이죠. 80점 정도가 이제 행정법에서 다른 과목에 민폐가 되지 않는 수준의 이제 좀 합격 점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70점대 맞아도 다른 과목 이제 잘 하신 분들은 합격선을 또 직렬에 따라 다르긴 하죠. 충분히 이제 합격 점수 도달할 수 있는 분들 계시고요. 90점 이상 맞으면 행정법이 오히려 다른 과목을 커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행정법을 이제 잘하셨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1개 틀리고 2개 틀렸다고 이렇게 연락 오신 분도 있었지만 너무 이제 힘들었다 이런 친구들도 있으세요. 어찌됐건 잘한 건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신 겁니다. 혹시 이제 뭐 아쉬운 부분들은 여러분 또 메고 가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다른 거 없습니다. 기출문제 열심히 분석하고 기출문제만 본다고 해서 이런 거 이제 동일하게 안 나오니까 커버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기출문제가 약간 변형되고 응용된 형태가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이런 게 다 기출됐던 그 틀 속에서 약간 변형한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깨질 수 있도록 그 사례형 문제도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런 유형에서 이제 이러이런 쟁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례형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된 사례만 잘 분석하면 대부분은 또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기본적인 거 중심으로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자기 실력만 발휘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반드시 여러분 목표를 이루실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